국내 최대 기와 가마터가 있었던 한국문화연수원에 한국기와문화관이 개관했습니다. 사찰과 전통가옥의 부재인 기와를 접하고 상상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2일 원적에 든 세계적 정신적 지도자 틴나탄 스님 연결식이 내일 고국 베트남에서 엄수됩니다. 분향소를 생중계했던 BTN은 유튜브를 통해 연결식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애국가 가사에 기독교 수어인 하나님을 사용해 종교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계사 원심회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6개월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조계종 포교원이 설립한 불교 여성개발원이 22년 만에 포교원의 품을 떠납니다. 불교 여성개발원은 독자적인 단체로서 여법하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기와 가마터가 있었던 한국문화연수원에 한국기와문화관이 개관했습니다. 사찰과 전통가옥의 건축 부재인 기와를 접하고 상상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관식 현장에 이경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인재 양성의 중심인 한국문화연수원 내에 기와를 통해 전통문화 체험을 특화할 수 있는 한국기와문화관이 개관했습니다. 어제 한국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마옥사 주지 원경스님, 군정교구장 선일스님,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정섭 공주시장 등이 참석해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의 변모를 축하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살리는 한국기와문화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예로부터 기와 막골로 불리우며 고려와 조선시대를 아울러 최대 규모의 가마가 있던 이 터에 전통과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린 대작불상입니다. 한국문화연수원 건립 당시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와요 56기가 발견됐습니다. 한국기와문화관이 개관함에 따라 국내 최대 운암리 와요지의 장소성을 드높이고 이를 활용해 전통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오감 체험과 감성 충만 체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한국문화연수원은 오늘을 기점으로 역사와 문화, 교육, 예술, 힐링을 통합하는 새로운 융합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불교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더 큰 과제를 껴안았습니다. 한국기와문화관은 998평방 및 3층 규모의 현대적 건물로 상설 전시관과 기획 전시실, 미디어관, 기와체험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벽사의 뜻이 담긴 초대형 기면기와가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기와의 출현과 변천, 분류 등 시대에 따라 변화한 기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와 제작은 물론 마옥사 일대의 기와 생산과 공급을 살필 수 있습니다. 한국기와문화관이 위치한 공주시는 백제문화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천년고찰 마곡사의 산지승원 세계문화유산과 더불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역사문화도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가 우리 한국 전통 문화의 모든 것임을 이곳에서 잘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주시는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문화연수원은 수건사업인 도로주차장 포장과 한옥문화체험관, 다목적 템플관, 하천정비사업, 구름다리 설치 등의 불사도 원만히 회항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지난 22일 원적에 든 세계적 정신적 지도자 틴나탄 스님 연결식이 내일 고국 베트남에서 엄수됩니다. BTN 불교TV는 유튜브를 통해 연결식을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BTN 무상사에 마련된 한국 분향소에 많은 불자들이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원적에 든 틱나탄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BTN 불교TV 무상사 2층 법당에 마련된 한국 분향소. 연결식 전까지 운영되는 한국 분향소에는 각계각층 사부대 중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틱나탄 스님 영전에 헌양하고 영상에서 나오는 스님의 말씀들을 받아 적는 등 스님을 기억하고 기렸습니다. 가르친 대로 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와봤어요. 지도자답게
하나님께 빨리 환속하셔서 또 더 많은 사람 중생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바세계로 빨리 오시는 그런 광명 진언을 많이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분향소를 조문하지 못하는 불자들을 위해 BTN 불교TV는 분향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분향소가 설치된 23일부터 매일 진행되는 생중계를 시청하며 불자들은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분향소를 찾지 못한 스님들과 정치인들은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대신했습니다.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도 틱나탄 스님의 원적 소식을 접한 22일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법륜 스님은 틱나탄 스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머물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후배 수행자로서 비폭력 평화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연결식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부터 스님의 법구가 있는 베트남 뚜히에우 사원에서 봉행됩니다. 9시에 스님의 행장 낭독이 있고 이어서 9시 30분에 다비 장소로 법구를 이윤해 11시 다비 의식을 치릅니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뚜히에우 사원에 스님의 사리와 위패를 봉안합니다. BTN 불교TV는 분향소 생중계에 이어 베트남 현지의 연결식도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불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 애국가 가사에 기독교 수어인 하나님을 그대로 사용해 종교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계사 장애인 포교단체인 원심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6개월 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사전에 실린 하나님 수어 영상입니다. 영상 자막에는 기독교에서 믿는 유일신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검색해봤는데 같은 영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은 분명하게 다른 의미의 단어인데 이를 혼용하고 있고 정부가 정한 표준 수어에는 하느님이라는 용어조차 없습니다. 때문에 애국가 수어 번역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국가는 우리나라 국가인데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가사에다 기독교 수어인 하나님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종교 편향적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어는 좀 달라요. 수어는 보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구분이 좀 사실 명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느님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소리, 하늘에 계신 님, 하나님은 이게 창조주 유일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엄연히 이 하느님과 이 하나님은 명확하게 달라요. 조계사 장애인 전법팀인 원심회는 지난해 6월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며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넘어서도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종교에 대한 어떤 특정한 생각을 주입하면 안 되는데 이 애국가 수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특정 종교 편향적인 색깔이 좀 있는 게 아니냐. 김철환 원심회 회장은 언어가 계속 바뀌는 것처럼 수어 또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애국가에 있는 그 하느님 수어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불교수어 같은 경우에도 불교수어 제작할 때 이 그 불교수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 1990년대 이후 불교계에서 불교수어가 제작되고 2010년 국립국어원이 종교수어를 표준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애국가 수어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와 종단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을 경책하는 파사현정 걷기순례가 원만 회항했습니다. 순례단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걷기순례 회항 입제식을 열고
부처님 정법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 중흥을 서원한 상활결사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앞으로도 순례단이 진정성을 훼손하는 망언에 대해 파사 현정하고 불법승을 외워하는 손봉장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제식을 마치고 순례단은 조계사에서 출발해 충무로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을 거쳐 동국대 팔정도 앞에서 걷기 순례 1차 정진을 마무리했습니다. 조계종이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이도움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수집하고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이도움 공동대표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조계종은 마녀 스님 가운데 일부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 번호를 수집했더라도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일탈해 설문조사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허정 스님 제안으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만 85명의 스님에게 문자를 보내 승려대회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기 2566년 제30회 단일계단 식차 만안이계 수계살림이 4월 8일 수원 봉영사에서 봉행됩니다. 수계 대상은 2020년 3월까지 3인이계를 수지한 3인이로서 기본교육기관 3학년 재학자, 94년 이전 출가자로 선원 사안거 성만자입니다. 대상자는 2월 4일부터 18일까지 수계 지원서와 신상 명세서, 기본교육기관 재학 증명서, 안거증 사본이나 안거사실 증명원 등을 첨부해 재학 중인 기본교육기관이나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수계 대상자는 4월 8일 오전 9시까지 봉영사에 도착해 접수와 발열 체크를 완료해야 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스님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000년 조계종 포교원이 설립한 불교 여성개발원이 22년 만에 포교원의 품을 떠납니다. 2019년 정관 개정 관련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포교단체 해지 수순을 밟은 건데요. 불교 여성개발원은 독자적 단체로서 여법하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 여성개발원이 22년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연 불교 여성개발원이 조계종 포교원 산하 포교단체 해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22년 1월 28일자로 조계종으로부터 독립된 단체가 될 예정입니다. 범불교 여성불자 단체로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전 세계의 불자들과 협력하여 불교 여성개발원이 지난 2019년 정관을 개정하자 포교원과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28일 포교원이 불교 여성개발원의 포교단체 해지를 통보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오늘 해지가 확정됩니다. 불교 여성개발원은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 불교 여성개발원 이사회 자체에서 원장을 선출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걸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포교단체 해지가 조계종 배척은 아니라며 독자적인 단체로서 여법하게 본연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나 아니면 뭐 운영위원회 한결같이 자주적이고 또 자율적이고 정체성이 있는 그런 모임으로 남고 싶습니다. 포교단체 해지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회원들에 대해 묻자 결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발원을 구성하는 차수의 차수장이 의견을 모아 논의한 결과 대다수 회원이 포교원에서 독립을 찬성했던 겁니다. 또한 포교단체 해지 후 이탈하는 회원이 있다면 그 또한 존중한다며 조계종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로 활동 범위를 넓혀 더 큰 단체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각 차수장님은 그 차수 회원들의 의견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이사회까지 갈 거 없이 우리의 독립성,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조계종 포교원을 떠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불교 여성개발원. 발전 투기를 꾸려 단체를 정비하고 새로운 체제에 맞춘 정관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방역 전문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찰과 요양원, 어린이집 등의 방역을 진행하고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 송파 노인 전문 요양원.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방역과 출입관리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지난 26일 VCC 클린메이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생활 방역에 나섰습니다. 뿌리고 닦고 꼼꼼하게 소독액을 뿌리는 방역 직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천정 에어컨부터 손이 닿는 곳곳을 소독합니다. 하루에 저희가 2번씩 자체 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나눔의 하나되기에서 전체 층을 다 방역을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께서 외부에 나가시는 부분이 안 되고 또 가족분들께서 방문을 못 하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이런 방역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송파 노인요양원은 1시간여에 걸쳐 생활관과 식당 등 생활공간 전체를 방역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 나눔의 하나되기는 이날 송파 노인요양원에 KF94 마스크 등 5,000장과 손소독제 200개를 전달했습니다. 방역 전문업체인 VCC 클린메이트는 이날 서울 명낙사와 관문사에도 방역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설 명절로 인한 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소독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독감 그리고 대장균, 식중독 등 각종 바이러스가 제거 가능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이제 건강한 공간이 된다라는 보람을 느끼면서 저희 모든 방역팀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눔의 하나되기와 VCC 클린메이트는 서울 성룡사와 삼룡사, 새싹 어린이집과 구강사, 강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사흘에 걸쳐 방역과 함께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대전 형통사가 설날을 맞아 자비쌀 20kg 700포 약 14톤을 나눴습니다. 형통사는 지난 26일 경내에서 차상위 계층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쌀 20kg 300포를 비롯해 서구 노인복지관과 계룡사회복지관, 늘푸른 봉사회와 법향회, 호국 연무사와 자원사 등의 군법당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형통사 주지 형진 스님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신도들과 뜻을 모아 정성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용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매년 이웃을 위해 큰 뜻을 펼치고 있는 주지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하다며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용호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민년 설날을 앞두고 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용호 종합사회복지관은 어제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스님, 부산 대연정사주지 능우스님, 박재범 남구청장, 서은혜 관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표이사 지원 스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풍요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새해는 코로나로 불편함이 없는 새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행사에서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 1000세대에게 떡국 밀키트와 방역 물품, 맞춤형 생필품을 전달하고 차례상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전국의 불교 시민사회단체 및 불교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불교 시민사회단체 사업을 공모합니다. 사업 분야는 기후위기, 종교평화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이며 사업 방식은 교육 및 워크숍, 홍보 및 캠페인, 공연 및 전시, 연구 및 조사, 콘텐츠 개발입니다. 심사 기준은 100점 만점에 기획력 20점, 단체 신뢰도 20점, 창의력 30점, 기대 효과 30점이며 2월 11일까지 접수하면 2월 3, 4주경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원 규모는 단체당 1,000만 원 이하, 총 3,000만 원으로 1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애국가 중 하느님이라는 가사를 기독교 수어인 하나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관계기관에서 하루빨리 수정해 종교 편향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